지난 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늦은 밤 빌라 복도에서 한 남성이 소화전함을 열고 서성대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여기가 센서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렸을 때 불이 켜야 되는데 먼저 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소화전 열고 웅크 입고 있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해당 소화전 안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g이 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겁니다. CCTV 자료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5일 경북 포항에서 30대 남성 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아파트나 빌라들을 찾아다니며 구석 곳곳에 소분한 마약을 숨겨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숨긴 마약만 200개가 넘습니다. 강 씨는 윗선이 지시한 곳을 찾아가 대량의 케타민을 확보해 조직 내 소분팀에 넘겨 2g씩 나눠 담은 뒤 다시 받아 숨기는 수거 운반책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케타민은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로 최근 5년 새 밀반입 과정에서 관세 당국에 적발된 양이 무려 17배 넘게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반포대교에서 추락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 몸에서도 케타민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강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윗선 일부를 특정해 쫓고 있습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지난 7일 토요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차들이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수상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쯤. 흰 가루가 든 봉투와 주사기를 들고 계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계단에서 웅크린 채 앉아있다 발견됐는데요. 수상함을 느낀 주민들이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리 앉아 있어가지고 싹 찾아보니까 왼쪽에 주사기가 딱 들려있고 눈이 풀려있고 침을 흘리고 있어갖고. 경찰은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주말 대낮에 외부인이 아파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년이 쓰던 그 소독약이 지금 거기 떨어져 있더라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마약을 아무나 하나 봐요. 아무 데서나 하나 봐. 경찰은 SNS를 통해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A씨가 마약을 받자마자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CCTV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 2만 3천여 명 가운데 20, 3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고 보건당국이 집계한 마약 중독 환자 숫자도 20대가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SNS를 통한 유통이 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입니다. 어제 A씨를 구속한 경찰은 마약 유통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우리나라 마약 시장을 장악해오다 오늘 국내로 압송된 필리핀 마약왕 박광렬은 원래 과거 국내에서 생참치를 수입해 백화점에 납품하던 촉망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치 해체쇼를 선보이며 대중적 신뢰도 쌓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범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건너가 사설 카지노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엔 한국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남녀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들을 납치해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100억 원대 자금도 가로챘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된 이후 2017년에는 교도소 천장을 뚫고 2019년엔 교도소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연달아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그는 살인범에서 거물 마약왕으로 거듭났는데 수감 당시 만난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으로부터 유통 네트워크를 전수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이후 전세계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하부 조직을 구축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유통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투약한 마약도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데 한 달 유통 규모만 시가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였습니다. 2022년 다시 검거돼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에어컨이 완비된 개인실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면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실시간 지시를 내리는 등 옥중 마약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서 함께 노는 등 황제 수감 생활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광열 신병 인도를 요청했는데 9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인도 절차는 이번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번 인도는 임시 인도 방식으로 박광열은 국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절차가 종결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경찰은 박광열과 연루된 마약 사건들을 집중 수사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마약 조직의 실체와 범죄 수익의 행방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7,9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 스마트팜 시설로 보였지만 A씨는 그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하고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서 대마를 키웠던 겁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적발 시점까지 2억 8천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았고요. 매달 100만 원가량의 정착 지원금도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빌라.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마약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들이 나옵니다. 피의자를 수사에 찾아낸 다른 빌라에 들어가니 아예 마약 제조 시설을 마련해놨습니다. 적발 당시에도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들이 밀수입한 원료는 시가 8억 8천만 원 상당으로 2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 체계의 원료를 주문하고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뒤 국내 주택가 마약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를 제조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제조에 사용된 원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을 뿐 아니라 폭발 위험성도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챗 GPT 검색 등으로 마약 제조 방법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이 엑스터시 원료 밀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마약 조직의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